성월이 되었으므로 제86개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영 의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입니다. 269. 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입니다. 그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은 네. 저희가 3년 동안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매월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혹시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전답을 살 텐데 살 수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목이 어떻게 돼요? 네. 지목이 전답으로 해서 네. 전답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농지여야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혹시 임야는 안 되나요? 임야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지금 이렇게 과수는 그러면 임야에서 영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청년 농업용이라는 게 요즘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과수 쪽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던데 왜 이 과수를 할 수가 없나 제가 의문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전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농을 뭐 영유를 할 수 있겠지만 전답 말고도 임야를 해서 영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에 혹시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저희가 국도비로 이제 어차피 국도 12로 다 지원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지침은 이제 농림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네. 임야인 경우에는 이제 개간 신고를 하면 네, 그렇죠. 저희 농업을 영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간을 할 수 있지만 예. 처음에는 개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야를 사서 개간 허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그렇다면은 임야를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개간 허가는 아무 무의미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 사실은 논밭에서 갈고 뭐 이거 논을 해서 논밭에서 할 수 있는 수입원이 그렇게 많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은 힘들고 또 기계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비율이 보통 이렇게 확정이 되면 100%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활동을? 확정이 되면은 저희 규정이 거의. 있어요. 그 네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네. 영위를 해야 되고 네. 이제 다른 직업도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도에 기준은 포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도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간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면 사실 이 임야라는 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크거든요.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나물도 채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좀 건의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네.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건의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할 수 있게 어떻게든 이게 사업이라는 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이거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게 사업인데 그렇지를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밭에 가서 뭐 똑같이 일은 하겠지만 소득이 그거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오셨으니까 다시 269페이지 다시 또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촌 인력 중개 운영비로 돼 있어서 국비 50, 도 15, 뭐 12, 35%에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한개수에서 서청주 농협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이게 한개수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공모를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 선정이 돼서 이번에 내시에 의해서 그러면 서청주 농협에는 거기에서만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주 시민 네.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지금 네. 아직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네. 돼야지 이 사업은 개시를 할 수 있는 그럼 거고요. 예정은 준비는 어떻게 하실 다 예정이신가? 홍보는 저희가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내고 SNS 홍보해서 다 홍보를 또 할 그래서 계획 요즘에는 중입니다. 이제 농촌 일순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셔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농촌 일손 운영하는 게 인력 네. 지원하는 게 이제 외국인도 올해 또 공공형 뒤에 보시면은 작년에 선정이 또 12월에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린 게 있고요. 네. 또 계절 근로자 또 외국인이 있고 지금 보시는 농촌형이 또 있고 네, 도시농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인력은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또 공모할 게 있으면 또 확보를 해서 또 인력 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을 찾고 도시농부도 농업정책에서 네,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왜 도시농부에서 마이너스 예산이 왜 마이너스가 됐나요? 사업비가 왜 마이너스가 됐더런데? 사업비가. 네, 왜 삭감이 이번에 됐냐고. 삭감된 거요. 네. 네. 이 도에서 가내시가 네.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네. 이번 도에 또 1회 추경에 또 추가 확보가 또 돼서 아마 다음 2회 추경에는 또 추가를 해서 한 11억 정도 확정이 될 그러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농촌 일순 이음하고 우리 도시농부하고 지금 도시농부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일손 이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예, 예, 정책과에서 하고 맞아요. 있고요. 예. 도시농부는 저희가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네. 보통은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한 2만 명 정도 네. 운영을 했고요. 예. 신청자도 굉장히 많고 중개를 잘 해서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10억이 한 11월 정도에 예산이 소진이 돼서 종료를 했고요. 예. 올해는 도에서 1회 추경하면 한 11억이 좀 넘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까지는 그 예산 갖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안 하셔요, 혹시? 도시농부는 예. 저희가 2만 4천 원을 지원을 해주고 예.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아, 좋다고요? 네. 농가에서 많이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좋다 말씀하신 거죠? 예, 농가에서는 이제 어차피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2만 4천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인기가 좋습니다. 농가에서 24,0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예.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6만 원 중에서 2만 4천 원을 저희가 지원을 예, 해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4만 6천 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농가에서 도시는- 5만 원씩 사실은 5만 원씩까지 해서 지원을 해서 좋다 생각하는 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돈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좋다고 생각을 하셔요? 사실은 네. 일순위는 농업정책에서는 안 하겠지만 거기서는 2만 5천 원씩 해가지고 사실 똑같은 시간에서 농업 인력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자기 부담감이 생기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사실 인력을 쓰더라도 100명을 쓸 거 한 50명밖에 줄여가지고 사용을 하신다. 사실 부담금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농촌에서 사실 지금 초기에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기 비용이 인력으로 다 나가는데 그렇게 좋아하실 분이 과연 그렇게 많으신가 싶어서요. 그래도 지금 그 도시농부 인력을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많아요? 다 이 11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좀 불만이 있는 농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다 만족하고 만족하신다.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족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어떻게든 지금 인력으로 쓰는 거 보면 한 농가에서 대량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한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농이든 뭐 여러 가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인력에서 사용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30일을 뭐 계속 예약을 네. 해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소진이 되는 거지, 개개인이 진짜 필요로 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소진이 된다는 거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리 재정경제 일손이음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농촌에서 사실 경제적인 영위를 했던 사람이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해서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25,000원으로 해서 똑같은 시간이 4시간을 영유를 해서 하는 거하고 도시농부에서 자기가 부담을 해가지고 해서 4시간 정확하게 딱 끝나고 가시는 거에 그분들은 또 휴게 시간에 정확하게 더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소농가는 거의 많이 신청을 안 한다. 그렇지만 대농가에서는 자기가 정기적으로 30일, 40일을 정기적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람들이 좋다, 반응이 좋다 하시니까 이제 더 면밀히 살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 김민재입니다. 예, 예산안 385페이지입니다. 식량 작물 기습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말씀? 식량 작물 기습 보급 아, 예. 385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기술센터 소장 김민재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의 그 른이양 고품질비료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네. 개상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본 예산에 그 편성했다가 이제 삭감돼서 이제 추경에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요거는 그 우리 쌀 전업 농가의 이제 수요도 많고 또 우리 그 청주시 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2023년 12월 19일 날 제가 이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밀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도 이제 사업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회의한 것 제가 내용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왜 지금에 와서는 늦 이양으로 사업을 또 바꿔가지고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이 적기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올릴 때마다 그게 적기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늦 이양이라는 게 어느 쌀을 무슨 쌀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어떻게 이양을 해서 어떻게 씨를 파종을 해서 수확이 되는 건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센터 소장 김민재입니다. 네. 그 본 예산에는 이제 예.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 뭐가 포함이 돼요? 국비, 국비. 예. 예,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신청 공고 기간이 최소한 30일 이상을 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하는 사업은 이제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15일 네. 이상만 공고를 해도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라고 이제 그 소액이기 때문에 긴급 입찰을 하게 되면은 요번에 그 추경의 예산이 아니 근데 성립이 입찰을 하시지 왜 되면은 긴급 입찰을 하셔요? 입찰을 하시면 되지 왜 예, 긴급으로 왜 입찰을 이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급적이면은 적기에 네. 예, 이양기를 공급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러면 이 이양기가 예, 예. 이 전용인가요? 예, 예. 전용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 이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다른 거는 그, 네. 그 식부침을 네. 그 교체를 하던가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그 세트화돼 있기 때문에 예,
칙조 12개하고 약재살 포기하고 모든 것이 이제 그 세트화됐기 때문에 예. 그럼 알참이만 할 수 있는 이양기? 이제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벼농사 재배 면적이 한 8,990헥타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알참이가 한 5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품종별로 이제 적기가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 중만생종, 뭐 추청이나 삼광 품종인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에 이제 이양 적기가 6월 5일에서 15일 정도 되고요. 예. 중생종인 그 알참이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이제 20일, 6월 15일서부터 20일 사이가 이제 이양 적기입니다. 조생종 해들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이제 25일 정도 이제 이양 적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경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긴급 입찰이라든가 그 15일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양 적기에 저희들이 이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참이라는 게 시가 어디서 보급이 됐나요? 이제 알참이 같은 경우는 그 국립종자원에서도 보급이 되고요. 네. 지금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예. 그 전에는 어디서 이 씨를 보급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활성화가 됐던 쌀이었던 거예요? 이 알참이라는 게. 알참이가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그렇지요. 이제 예, 경기도에서 많이 제가- 활성화했던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가능한 건지를 근데 아까는 6월 1일이 적기라고 하셨는데 예. 이천에서는 지금 5월 25일이 적기라고 전후가 적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건 틀릴까요? 똑같은 이천하고 저희가 기온이 비슷한데. 예, 요거는 이제 성적이 이제 네.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제 적은 게 아니고 네, 네.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실증 시험에 의해서 그 나온 그 이양 적기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지역도 네. 이제 중만생종 추천 같은 경우는 이양 적기가 5월 18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생종인 경우는 5월 그 30일, 네, 조생종인 경우는 5월 10일이었는데 네. 지금 온난화에 의해서 이게 저기 이양 적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예. 온난화로 인해서 늦춰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예. 빠르면 빠르지 어떻게 늦춰질 수가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출수일을 갖다가 네. 이제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요게 이제 그 혹서기에 네. 이게 출수가 되게 되면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양을 하다 보니까 그럼 혹서기에 수수량이 떨어지면 늦게 예. 수확을 하면 수량이 많아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럼 예. 늦게 수확을 하면 단점이 뭐예요? 늦게 수확을 하게 되면. 늦게 수확하게 되면은 네. 그 쌀애기 쌀이라든가 그러니까 늦게 예, 심고 늦게 수확을 하게 되면 예. 장점은 뭐예요? 장점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장점.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는 게 좋은 점은 아니죠. 네. 예, 예. 적기에 심는 게 가장 좋은 그럼 방법이죠. 적기에 심고 예, 늦게 예.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적기에 다시 적기에 수확을 심고 한다.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네. 그럼 예. 적기가 6월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은?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에 근데 어떻게 의해서 연구된 게 성적에서 예. 이천에 있는 연구기술센터하고 우리 청주하고는 왜 상의할까요? 아니 그거는 네. 저희가 자료를 그 별도로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예. 받았어요, 이천에서. 예. 이천에서 받아가지고 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금 알참미 하는 거하고 너무 적기가 예. 틀린 거예요. 예, 금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 예. 지역도 과거에는 그 알체미 같은 경우는 6월 30일이 이제 이양 적기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양 적기가 이제 변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그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이양 적기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저도 지금 연구 임의대로 성-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성적에 의해서 나와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예. 자료 당연히 주시는 거고 예. 저는 농업기술센터 이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의뢰를 해서 예. 이게 언제 알참미를 지금 맨 처음에는 이천에서 알참미가 유명해가지고 이제 예. 지금은 뭐 현재 뭐 충북 종자 관리소하고 진천에서 뭐 한다고 돼 있는데 어찌됐든 이 종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파종을 해서 수확량이 많고 또 맞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게 주 목적인 거지 예. 이거를 뭐 뒤늦게 해가지고 이거 뭐 이 사업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때는 또 이 시기가 맞다고 하고 지금은 또 왜 틀린가는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그게 상이한 그 거지. 당시에는 국비 사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30일 이상을 갖다가 신청 공고를 내야 그럼 되는 지금은 상황이고 며칠에 공고를 하십니까? 15일 저희들은 15일 공고하면 지금 지방비 예산을 같은 경우 하면 15일 공고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상만 그 15일 하게 되면. 공고해서 예. 선정을 하면 예, 예. 며칠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을 요번에 때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면 5월 네. 한 초쯤에 되잖아요. 그러면 공고 15일 하게 되고 네. 그 긴급 입찰 추진하게 되면은 한 30일 안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30일 안에 끝나서 예, 예. 그러면 파종은 6월 정도에 아니 이거는 파종하고 관계없이 이양기니까. 그러니까 이양 하는 데가 지금 예, 예. 이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심는 알채미 같은 경우는 6월 15일서부터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는 그럼 그 이양 씨를 예. 속을 안 틔우고 바로 이양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 이건 이양하고 저기 아니 파종하고 벼씨 말이에요. 벼씨 싹을 안 틔우냐고. 벽시요? 네. 예. 벽시 같은 거는 그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기에 그럼 맞춰서. 며칠을 틔우는 거예요? 벽시 이양 시기 같은 게 밀묘인견은 한 15일 정도면은 그러면은 예. 싹만 틔워도 15일이 지나네. 그렇잖아요. 아니 육묘 기간 전체가 육무 기간 예, 전체가 전체가 예, 15일 정도 됩니다. 중모는 25일 정도 되고. 25일 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육묘와 관계없이 이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 가능하시다. 예, 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때는 또 30일이라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지금은 현재는 또 온난화로 인해서 기간이 또 연장이 돼서 지금도 아니 참 그때는 이제 적기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러니까. 포함이 되다 국비, 보니까 지방비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요. 왜 자꾸 국비 지방비를 아니 말씀을 공고를 하게 하셔요? 되면 국부 지방비만 아, 별도 딱 15일이 무슨 차이가 있어? 12월 달에 예산을 네. 해가지고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이 다 돼갔어요. 5월 1일이에요. 내일이면 5개월 동안이 그게 가능한 기간이지. 어찌 이렇게 5월 달에도 지금은 뭐 기간을 왜 따지셔요? 그거를 국비 그랑 뭔 상관 있어? 공고랑 상관은 없는 거지요. 근데 왜 사업을 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본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사업이라면 예. 최소한에 이렇게 돼서 정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원회에서 당연히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결산위원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해서 위원회에서 올려와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부분을 위원회에서 사실 하다가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걸르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셨어야지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중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이 다반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둘이 설명 오가고 질의 답변을 한다 한들 이분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의원님들한테 이제 다 설명은 못 드려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저는 의원님한테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러 오셨어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걸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사업이라는 게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정말 지금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거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걸 합당한 거를 받으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뭐 미처 이렇게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 네.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또 상당히 그 필요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 그때 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진짜 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찬성이다. 근데 예. 깎였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은 적도 예. 있어요. 여기 제가 내용을 봤는데 예, 예. 그렇게까지 내가 필요성을 느꼈지만 어떻게 됐든 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해가지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죄송하게 예산결산위원회가 뭐가 생각합니다. 필요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얘기만 듣고 와서 인사만 하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할 만큼의 설명이 부족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서 한번 걸렀지만 이거에 대한 진짜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다시 통과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번 여쭤보세요. 이음이 느디양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걸 필요로 한다. 이제 사업이 할 때면 정말 이게 진짜 필요로 하다. 저는 농업에 어떻게 됐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자는 주의인 거예요.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를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거기서만 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안 가고 어떻게 됐든 제가 그때 회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저도 뭐가 맞는지를 저 사실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똑같은 이 사업을 보급했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하고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해서 이양을 하는지를 여쭤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소장님하고 또 말이 또 틀리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근데 어떻게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 청주 이 충북에 대해서는 지금 이 파종이 시기다 적정한 시기다. 지금 이 사업이 되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센터 수장 김인재입니다.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제 세세하게 네. 설명 못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밀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농업인 단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농업인이 좀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 뭐 수매가라든가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갈수록 경영비는 그 증가하는 반면 벼값이 상당히 그 낮게 책정이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밀묘 사업 같은 경우 노동력과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원님들한테 이제 설명이 부족하고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주시 농업발전회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뭐 대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농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를 영위를 하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건 대농이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다 활성화를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든 사업이라는 게 다 대농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소농 쪽은 예. 사업이 별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뭐 허핀에서 하는 거고 뭐 장목반에서 하고 뭐 토지 농사를 많이 짓는 데서 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거기에 국한된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한다가 한들 다른 분들이 이해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는 적다 생각을 해서 어느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냐 여쭤봐도 한 번도 그런 걸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대농 장목반 어려운 건 다 알지요. 지금 농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다 어려워요. 수성 넣어두고 다 어려운 부분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 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합심해서 가야 되는 거지. 혼자 외길로 간다고 한들 끝에 가서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영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네.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서 이제 과거에 5년 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소장님. 예.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좀 지금 이 두 분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길어서 예. 지금 시간은 예,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약이 돼 있고 네네. 잠깐만 저 중지를 하시고 좀 이따 저희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추가로 질의 이상주 의원님. 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느디양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 이게 5천만 원씩 4개소인데 이게 이양기 구입 자금인가요? 이제 밀묘 이제 드문모 심는 이양기 구입 예,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개소에다가 이 자금을 지원해서 이양기 구입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늦게 심어서도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벼 그게 이제 5월이냐 6월이냐 이 얘기고요.
6월이라고 하더라도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걸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혹시 예. 이 4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지진 않- 그러면은 없습니다. 지금 본 예산 통과하면 5월 초고 15일 동안 공고하고 예. 그 농가한테 가가지고 그거 기계 구입해가지고 빠듯한데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엄청 빠듯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받은 걸 보면 5월달 지금 이미 지금 이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센터 그렇게 예. 그 강하게 이렇게 그 소장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예. 보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센터 수장님 이제 김민재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우리 벼농사 하시는 분들의 이제 수요가 많고 요 사업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그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농업인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된 그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대농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8, 90%가 중소농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농업도 사업이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 중소농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범 사업 추진하는 그 취지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 주는 겁니다. 마을별, 지역별로 같이 함께 묶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못 넘기는 이유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업정책의 시책 사업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 사업은 중소농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농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늦 이양이라고 앞에 붙이긴 했지만 네. 이양기잖아요. 이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뭔가 예. 그 갈아 끼우면 다른 데도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만 예. 늦게 그러니까 아까 알찬미, 예. 알찬미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품종도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이양기 구입 보조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여기다 늦이양이라는 뭐 고품질별을 붙였지만 예. 이양기 구입하는데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이양기가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이양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양기는 우리가 모를 심을 때 마지기당 20개 정도의 모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8개, 60%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존에는 소장님 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제가 그 설명은 지금 들을 시간이 없고요. 예,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입니다. 예, 그거는 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 최근에 그 빈집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농촌에 많아서 그 빈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입니다. 저희 그 빈집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 대상은 1,41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빈집을 계속 방치하면은 지자체에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네, 7월 3일자부터 7월 3일자로 바뀌는 거죠? 시행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 빈집 조사를 12월까지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빈집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 농식품 유통 과장님. 예.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주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최근에 그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다큐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60일인데 60일 기준으로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네, 농지표 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언제 방학 기간 동안 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 이게 이제 방학 기간은 아니고요. 예. 그 아침밥을 이제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오니까 예. 학교에서 이제 아침밥을 제공하는 건데 예. 일수는 예산을 가지고 맞춘 겁니다. 그냥 맞춘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기간 뭐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죠? 학생들이 계약하면 시작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예산 떨어질 그러면 이제 때까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예, 아,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수요가 더 많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아침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농지표 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따로 이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은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발전적이지만 다른 대기하시는 분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좀 짧은 선에서 그리고 이상조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페이지 좀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김영기 의원님. 네. 예, 김현기 의원입니다. 우리 김민재 소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뭐 같이 지금 박근영 의원님이나 이상조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 2학기 4개소를 이렇게 선정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기계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 모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기계가 지금 예산이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심의하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어떠한 준비성에 대해서가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이 단체별로다가 4개소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단체는 친환경 단체든지 어디 장목반이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결정을 하실 거라고 지금 본 의원이 믿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임대를 내서 이렇게 빌려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낫지. 이거를 단체로 지금 이렇게 지금 선정도 안 된 단체를 줘서 이게 과연 그 단체에 가서 잘 사용이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지금 농기은행에서 꼭 이 사업을 하신다면 시범 사업을 하신다면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구입을 해서 내년서부터라도 올해 안 되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어디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전화를 우리 박근영 의원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지? 필요가 없다. 서두르지 말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지금 2개 값이 됐든 4개 값이 됐든 통과가 되면 일괄 전체 4개를 구입하시지 마시고 농기은행에서 한두 대를 구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시 그 이듬해 장목반이 됐든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다른 농기계 대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센터 소장 김민재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까지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추경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벼농사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시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이제 편성한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걸 갖다 농기계 은행에서 임대사업소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밀묘는 일반 이양묘하고 좀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묘할 때는 130g 정도의 모판당 벽실을 파종을 해서 한 25일 정도 육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배 300g 정도를 벽실을 파종을 해서 15일 만에 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기에 심지를 않게 되면은 밀파되어 있기 때문에
모판에 뜸모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소에서 그 임대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농가에 이양적기가 없습니다. 이거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그 이양기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이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네,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런 중요한 사안은 의원님들한테 아까 박근영 의원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내 예산을 챙겨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저는 소장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서 지금 자꾸 이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지적을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소장님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민감한 저기 사안인 그 예산을 갖다가 설명이 전혀 없이 여기서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좀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예, 다른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 김현기 의원님, 끝낼게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민재 소장님은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294쪽에 축산과장님 좀 한번 나와보시죠. (294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금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이 농촌 실외 사육견이 이제 농촌에서 묶어놓고 기르는 개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개나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난 강아지가 요새 뭐 식용견 이제 폐지되는 입장에서 강아지 처리 문제에서 그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농촌에 있는 개들을 이제 중성화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그 자연박 시골 같은 때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축산과로 신고를 하면 축산과에 나와서 뭐 포획을 해갖고 가서 뭐 하는 게 그 현장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이거는 뭐 돌아다니는 개를 중성화하는 게 아니고요. 시골에서 기르는 개를 신청을 받아서 그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중성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골에서 기르는 개, 매 있는 개를 신청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이제 그 식용을 못하게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시골에 많은 이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개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포획태를 설치해서 포획을 해서 저희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개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도 지금 현재 아주 문제가 많아요. 고양이도. 이 고양이까지 지금 어떻게 그런 중성화 어떠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아니 뭐 지금 고양이는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아마 벌써 한 오래전부터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으로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농촌 지역이 좀 소외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뭐 농촌 지역이나 도심 지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뭐 개나 고양이나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실행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지금 시골에 지금 이 고라니에 대해서 진짜 상당하게 피해가 많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이 고라니에 대해서 어떠한 퇴치해야 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김종환입니다. 고라니는 저희들이 직접 잡을 수는 없고 환경 분야하고 같이 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거는 고라니들 접근 못하게 뭐 방지망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수준이고 고라니 퇴치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각 구청별로 야생동물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이 신고하면 포획단이 운영해서 좀 잡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이 지금 이제 고라니가 지금 뭐 우리 그 시에서 이 고라니 그물 못 들어오게 이 보호망을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게 한정돼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사업본부장님 구청별로다가 어떠한 퇴치에 대한 그 포획단을 이렇게 신고하면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고라니가 나타나서 신고하면 벌써 이 고라니는 다른 데 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뭐 신고를 해도 따지고 거기 오면 없어지는 게요. 그 고라니란 그 동물이 습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애묵단지인데 이거에 대한 퇴치를 그 야생 뭐 꽁 조류 같은 거 이렇게 뭐 해제해서 풀어주듯이 그 4개구 뭐 구별로다가 전체를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줘서 그 어떤 포수분님들이 좀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직히 좀 퇴치를 해야지 가뜩이나 그 농사짓기도 어렵고 수입도 안 나는데 그것들에 지금 1년 농사를 망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시에서 그런 방법 좀 한번 다각적으로 찾아봐서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더 좀 고민 좀 해보셔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지금 포획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구청별로 한 50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조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때 이화정 의원님. 네, 이화정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산림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네, 예산서 4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6페이지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산불 방지 대책 운영으로 해서 7,80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특교세로 해서 산불 예방 홍보비 및 산불 대응 장비 구매비 지원이 이제 도비로 해서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 다른 내용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예. 위에 거는 도에서 그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진화대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에서 구매하는 이 안전모는 일반 공무원 분들 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의 안전모는 어떤 거예요? 안전모가 산불 진화할 때 뭐 하는 모자입니다. 네네. 진화할 때 쓰는 장비고요. 네. 그래서 구청별로 25명씩 해서 100명 네. 저희 푸른도시 사업본부 50명인데 저희들 산림관리과 직원들 23명분은 이미 지급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127명분만 이번에 구입을 해서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특교세로 그러면 구입하신 건 어떤 거예요? 도에서 성립 전에 구매하신 거예요? 설립적 밑에 예산은 홍보물 구매 도비고요. 네. 위에 거는 10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구입을 해서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재정상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일반 공무원들 지급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10이고요. 밑에 거는 도비입니다. 글쎄 도비로도 그 개인 안전모를 구입하셨다고 여기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모가 특교세로도 구입을 하셨다고 했고 이번에 자체 재원으로도 안전모를 구입하셨다고 그래서 다른 대상자로 안전모를 구입하신 건지 그래서 예, 이건 대상자가 일반 공무원이고요. 그전 거는 이제 진화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불 진화대한테 지원된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반 공무원들한테 네. 예. 그러면 홍보비 특교수로 내려온 산불 예방 홍보비는 어떻게 그 홍보비를 지출하셨나요? 이거는 성립적 예산을 해서 현수막이나 뭐 안내, 차량 뭐 산불 방지하는 홍보, 부착용 야광 표지판이나 개인 진화 뭐 장비 세트, 뭐 헤드랜턴 그런 방염 장갑 같은 거 그런 거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7,800 안에는 그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예, 거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요. 같은 중복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복 내용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다시 잠깐만요. 좀 44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동보원 그 설계 동보원 그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 원 잡힌 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받아본 결과는 네. 한 100억 정도고 당초에 이분이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거는 130,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100억 정도까지는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준해가지고 협상할 때는 그거보다 최대한 낮춰서 100억 이하로 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거기가 지역적으로 좀 물이 좀 없어요, 그죠?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네, 근데 물이 좀 없고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설립하신 분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의 3배 정도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금액부터 해서 매입을 하면서부터. 그런데 뭐 금액이 뭐 시에서 적당한 금액이라서 적당한 장소가 선택이 된 건지 그런 이유를 좀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동부원이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우리가 위력단지를 조성하려고 생각을 한 건지. 예, 산림관리과장 최영호입니다. 이게 작년도 보니까 그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청주시의 휴양림이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자연 휴양림을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은 30만 평방미터 이상에 되는 우리 시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거에 대한 공사비만 해도 한 85억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런 네. 건립비가요. 그것도 한 4,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토지 매입비를 뺀 그 시설비만 해도 한 8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거는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그 100억 안팎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매입을 하더라도 휴양림이 부족해서 당장 매입을 하더라도 요 이후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동보건설 법인으로 돼 있나요 이게? 저기가? 동보는 개인 사유지, 사유 예,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큰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왕 되는 김에 거기에 그 전시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까지 다 인수하는 건가요? 예, 거기 수목까지도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안에 전시물까지. 예, 전체 박물관까지 져서 이렇게 막 전시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시청각 교육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이들 문제라든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그 조성하신 사람 생각도 좀 유념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잘 좋은 결과를 좀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최현수입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영 의원님. 네, 공원관리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예산은 437페이지입니다. 두꺼비 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왔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지난해에 그 2024년 국산재 활용 촉진 공모 사업을 산림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원흥이 생태공원 안에 두꺼비 생태문화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외부 건물뿐 아니라 내부도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산재를 활용한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실이나 체험실 이 부분에 환경 개선을 해서 어떤 국산재의 필요성도 알리고 그 오신 분들에게 어떤 그 내부의 미관 개선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된 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두꺼비는 잘 살고 있나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입니다. 예, 두꺼비는 저희들이 직영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거기 시간선택제 분이 굉장히 또 전문을 한 분이시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지금도 확인하고 또 외부 기관에서도 주기적으로 또 그 저희들이 이 강사를 초빙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지금 없고 잘. 근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좀 이끼가 많이 껴있던데 물이 순환이 배관이 잘 돼 있는 건가요? 물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합동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량 자체가 이제 그 전에 농지로 있을 때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위에서 원흥이 방중에서 내려오는 물 갖고 지금 그 분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이제 철분 성분에 생긴 그런 기름때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기름 제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수 활용을 해서 문제없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거지요? 예? 수량은 계속 줄고 있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지는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기 두꺼비들이 잘 놀고. 두꺼비가 주로 있는 부분은 제일 상부에 있는 거울못이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밑에 그 원흥이 방죽 있는 부분보다는 그 위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럼 두꺼비는 지금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나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두꺼비가 계속 준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뭐 그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봄에 아마 저희들이 자체 그 모니터링을 한 거는 이제 알은 물론 많이 발견했지만은 이동 개체 수는 저희들 자체에 대해서 한 거는 100여 마리 정도 이동 개체 수는 확인을 했습니다. 100여 마리요?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5마리 아니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국산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새로 촉진 뭐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들 두꺼비가 생태를 안 하고 살고 있지를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그 두꺼비 저희들이 이제 생태과 원흥이 공원이 두꺼비 생태관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두꺼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생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항상 그 프로그램이 다 꽉 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 근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진행을 하면 좋은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두꺼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개체가 늘어나지를 않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만약에 두꺼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간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는 어떤 생태 문화관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소개구리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두꺼비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서 이게 개체가 자꾸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제 황소개구리뿐만 아니라 각가다가 그 어떤 환경 위에 붉은 기거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생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키우다가 그걸 못하면 늦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럼 계속 외래종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주기적으로 퇴치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퇴치 작업은 어떻게 잡아서? 예. 그 한 번씩 그 이제 발견되면 개들이 어떤 바위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글쎄 산란기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퇴치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과장님.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공원 조성과장 홍인순입니다.
예,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조성.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440조) 443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조성. 예산은 444페이지.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주성. 예. 예, 공원주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예. 일상 가득 청주 만들기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심의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생활 일환으로 우리 일상 생활에 주변에 보면 이제 공안지가 있든지 뭐 네. 이게 방치된 공간에 네. 우리가 나무 심고 꽃을 심어서 우리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 신청을 하셨어요, 여기요? 지금 네. 8개 저기 8개 도? 면동이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아직 사업은 안 한 거지요? 지금 8개 면동은 했어요?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신청만 받고 사업은 아직 안 한 아직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세요. 예. 이번에 저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꽃묘 같은 거 나눠줄 때 거기도 꽃묘도 거기서 하시나요, 혹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을 해서 네네. 저기 각 저기 동이라든지 면에 네. 배정을 해주면은 만약에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재료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8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꽃이라는 거는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꽃으로 조성을 해서 좀 분위기가 좀 환해졌다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꽃묘 조성할 때도 서로들 가져가셔가지고 서로 심기가 바쁘거든요. 서로 이제 부족하다.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심고 싶은데 뭐 덜 심어진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꽃으로 정원을 조성을 하고 또 이런 마을을 사실 그렇게 공안지 같은 데는 쓰레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불법 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성을 하지를 않으면 그런 게 많이 쌓여가지고 되게 이렇게 더럽게 되는데 도로가 근데 어쨌든 이런 정원 도시를 하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그렇게 꽃은 이렇게 쓰레기를 투기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참 사업이 잘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많이 이제 이번에 하셔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좀 많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 줍는 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다 보면 사람 그냥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꽃이 심어져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고 꽃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활성화를 잘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좀 널리 많이 사업을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 아무튼 이번에 저희들이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도가 좋으면은 이에 추경 예산도에 또 예산을 더 해서 아무튼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이런 사업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공간이 되면 좀 많이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인숙 위원님.
마이크 키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재생성장과 과장님 309쪽에 제 상단부에 보면 찾으셨어요? 네. 우암동 중앙로 노상 주차장 스마트 시설 유지 보수 이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암동은 한 4년 전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 일환으로다가 청대 사거리에서 내덕 파출소 있는 그 중앙로 구간, 그 중앙로 구간에 저희들이 스마트 폴이라고 그래가지고서 1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13개. 예, 스마트 폴 기능이 흔히 가로등하고 CC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와이파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향 시설, 광고 기능,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뺄 수 있는 전기 코드, 그다음에 소형 컴퓨터까지 내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주차를 2대, 3대 이렇게 하게끔 이제 소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 번호를 인식을 해서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돼 있고요. 별도로 이제 화재 감지 알림 서비스하고 또 횡단보도 근처에 가면 이제 횡단보도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정기 점검도 좀 저희들을 좀 누순했고 그래서 이게 외부로다 이제 파격이 된 건지 훼손이 된 건지 좀 고장이 나서 이건 전반적으로 좀 고쳐보려고 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보다도 수리비로 들어가는 게 더 수리비로. 근데 이 고치는 것이 이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13대 중에서 어떤 건 어떤 이렇게 그래서 때문에 유지 보수비 이렇게 하신 그렇게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서비스를 어느 정도 돼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거든요. 전자제품. 1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도래가 돼서 이제 부득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고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만 모니터로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그게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그 화면을 다시 보수를 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 형태가 이제 뭐 희미하게 가로등처럼 돼 있습니다. 가로등처럼 돼 있고 맨 위에는 이제 LED 이제 가로등이 돼 있고 그 중간에는 이제 CCTV가 돼 있고 그 밑에는 음향 시설이 돼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는 주차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가로등처럼 돼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내구연한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뭐 AS가 1년밖에 안 된다 하니 지금 이건 이제 유지 보수 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금 더 내구연한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지 보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고장 났을 때 고치지 않고 월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봐. 똑같은 거네. 과장님 잠깐만요. 그 312쪽에 보면 공중 배선설로 지중화 사업해서 우암동 청춘 허브센터 지중화 공사 포장 복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청춘 허브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예, 재생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암 청춘 허브센터가 작년도에 완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전하고 KT, LG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서 그 지금 현재 전봇대에 있는 걸 지중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를 이제 분담을 했고 그 분담 그 협약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 포장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되면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포장이에요? 예. 저도 지금 청춘 허브센터가 저기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로 갑자기 포장 복구라고 그래서 아니 얼마 안 됐는데 포장 복구를 또 하시나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청춘 허브센터 그 바운다리 그 사거리 예, 거기 되겠습니다. 500m.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한식 의원님. 손 좀 잘 들어주세요. 네. 김한식 의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장현동 과장님. 예,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 몇 가지 그 지역의 일을 좀 알고 싶어서 그 이전골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 저기 사업 하시죠? 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 준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온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보상 때문에 계속 딜레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상 추진 중이고요. 공사를 갖다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보상비가 보니까 55억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보상이 몇 필지 정도 보상이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거기는 토지뿐이 없어갖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수용 재결만 떨어지면은 바로 공사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다 안 끝난 건가요? 지금?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올해 중으로 다 보상이 다 끝나서 예. 보상이 다 끝난 끝나야지만 준공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보상은 올해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올해 보상 완료하고요. 공사까지 착공하겠습니다, 애들이요. 기존에 이전골 들어가는 소도로가 있는데 거기 그걸 확장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별도로다가 이제 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김성 양공장이라 갖고 저희들이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수용 재결 해갖고서 완료되면은 저희 소유권이 이제 시에 넘어오니까 바로 확장 공사를 추진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3차 우회도로 저기 천리항로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아시가 있는데 그 천리항 뒤로다가 그 길로다가 이제 그 이전구까지 내는 새로운 도로를 내시는 건 말이죠, 이게. 예, 그 도로는 저희들이 원래 도시계획이 시효돼 갖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제 그 도로가 3차 도로가 이제 개통됨에 따라 이제 동남지구 사람들이 그쪽에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돼 갖고 저번에 이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거를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투용자 심사를 신청해 갖고서 투용 심사가 완료되면은 뭐 설계비 예산 세워갖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집에 갈 때는 그 김정희 항공장 그 위로 해서 낙가 소류지로 해서 동남지구로 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이제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예.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그 상황이고 거기 보면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데 도 지정문화재도 나왔었나요? 도 지정문화재가 어떤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2021년도에 주민설명을 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 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21년도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2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후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 다시 안 가져도 되겠어요? 그거 일정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이전골 가면은 요 도로가 새로 난다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서 저도 한번 어떤 상황인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계획서 짜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낙가동 소류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 한쪽 방향으로다가 그 신도로가 나서 왕복 2차선 돼 있는데 거기부터 그 김수영 항공까지 올라가는 길은 이게 외길이고 그리고 도로가 서로다가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동남지구에서 그걸 2차선으로다가 해달라는 그런 그 건의도 아시죠? 그거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돈도 예산도 보니까 한 68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비가 36억 정도 서 있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가지고. 그 내용은 본부장님이 좀 아시나요? 예, 도로사업본부장 김희철입니다. 지금 김한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보살사 입구의 그 낙가 소유지 거기에서 김순영 양궁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예, 지금 현재 농로만 있는데 예전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있다가 그 해제가 됐거든요. 그 시류가 된 상황인데 최근 그 지난 18일 날 그 3차 외도로 전면 개통에 따라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그 김순영 양궁장을 통해서 그 진입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 분산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는 용암동 동남지구 주민들께서 그 노선에 대한 도로 개설을 요청하신 그 민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서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중기 계획을 받는 대로 금년 연말이나 이렇게 추경에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추경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은 세우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조속히 저기 추진해주기 바라지.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거기 왜 생태 통로라고 아시죠? 예. 생태 통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예, 도로사업본부장 김희철입니다. 그 민원사항이 이제 3차 외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단절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3차 외도로를 횡단해서 그 생태 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계단을 통해 가지고 그 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부분까지 몇십 미터를 좀 그 위에서 다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 시민들이 일부 그 복원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3차 외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도 하고 그 상단으로다가 그 어떤 육교 형태의 그걸 만들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게 이제 반영이 되었으면 3차 외도로를 건설하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그거를 좀 시설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3차 외도로가 다 개통이 되고 사업도 이제 준공 단계에 있어서 그 사업비로다가 그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하다고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게 그 부적합하다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수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셔서 좋고요. 공공시설과 김진원 과장님. 예산 페이지는 320쪽이고요.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실. 잠깐만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실원입니다. 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원래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비율은 그 국비가 70%, 도비가 9%, 저희가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그 공공시설인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경로당 등에 대해서 그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단열재 교체, 창호 교체, 그리고 뭐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 설치 등 그런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그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건축물 상태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관역이 지평부에서 아니면 임의적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신청도 받고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뭐 읍면동에는 내려보내는 그런 상태인가요? 이것이 저희 민간의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경로당만 해당이 됩니다. 시유지라든지 뭐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시소유의 공공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민간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간 소유도
이 사업을 지원받겠다 그러면은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법적으로는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민간에도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또 민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경로당 한 군데에다가 4억 9천, 뭐 5억씩 들여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되게 이제 경로당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경로당에 옆에 경로당에 시소유, 뭐 개인 소유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 옆에는 시소유 경로당에서 해주는데 민간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처져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민원거리가 소지가 되고, 또 저희들 의원들한테 또 따져 묻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소유 같은 경로당도, 왜냐하면 그린 리모델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민간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셔. 김영기 의원님. 그리고 김한식 의원님 질의에서 보충 질의를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그 민간 경로당은 이 사업에 해당이 지금 안 되고 공모의 절차에 거쳐서 병행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전체 지금 현재 그 이 시설이 지금 4개구에 몇 개 정도나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공공시설과장님도 죄송합니다. 그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체가 지금 현재 4개구에 몇 개나 지금 소유가 돼 있네요. 그건 한번 저희가 그 파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뭐 본의원이 이렇게 지금 개수를 쉬어봤는데 67군데 정도 되는데, 그 지금 이게 구가 지금 한쪽으로 다 이렇게 평양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가 장소가 돼 있다. 예를 들자면 그 우리 흥덕구 쪽에는 그 시설이 하나도 이런 시설이 해당되지 않고, 또 어떠한 뭐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이 누락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김한식 의원님 얘기대로 뭐 옆 동네 뭐 옆 경로당 이런 거를 좀 볼 때 이런 사업을 좀 기왕 이렇게 하시는 거면 4개구에 사업 선정 장소도 좀 거의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 사업에는 저희가 공모했을 때에 흥덕구가 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에도 형평성 있게 지역 4개구청이 같이 공이 신청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사했을 때에 흥덕구청에서는 대상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도 지금 시급한 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게 4개구에 이렇게 본의원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된 얘기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 빠진 그 구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영 의원님. 신청장 산업과장님.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전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신성장 산업과장 조민식입니다.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현재 한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지방 실천연대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정부 협의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돼서 네. 저희가 지난 2월 의회 때
저희 상임위에 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협회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협의회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지방자치단체끼리 공동 협의해서 대응하고자 설립이 된 그 단체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 그 지방정부 실천연대하고 그 기능이 유사해서 저희가 그 어떤 실효성이 기능도 중복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이제 탈퇴하는 그 추세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에서는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구나. 700만 원이에요. 연회비가요. 네네. 그리고 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회비가 없습니다. 네. 근데 가입 시기가 비슷해요. 6월, 10월. 그럼 기능이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가입하실 때? 글쎄요, 그 당시에까지는 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지방자치 협의회에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아마 이제 저기를 가입 여부를 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입을 됐던. 근데 역할이 유사한데 뭐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기후위기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은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제 지금 탄소중립 실천 연대를 지금 그건 이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기후대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유사한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두 개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떻게 체크가 된 거예요? 2020년도에 가입된 건데 지금 2024년도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협의회는 운영은 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정부 협의회는 31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탄소중립연대에는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지방정부 협의회는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탈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청주시도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협의회하고 지금 실천연대가 거의 똑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는 탈퇴를 한 거예요. 700만 원. 하나는 이제 무료가 아니라 협회비가 없는 걸로 이제 지금 유지를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해서 탈퇴를 언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이미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입이 되었는데 왜 그때는 중복 체크를 못 하셨는지 지금에 와서 이걸 왜 탈퇴가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일단 탈퇴는 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생 성장과장님.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재생 성장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서창동하고 우암동을 좀 하려고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이 본 사업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역량 강화라든가 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그 교육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 주도보다는 민의 주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성격을 써서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근데 역량 강화에서 뭐 캘리그라피, 원예, 뭐 십자수, 공방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역량 강화가 되는 건가요? 교육의 프로그램의 하나 일종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 중에 일종이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역량 강화 사업이 뭐 선진지 견학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인해 가지고 강화를 시켜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전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전에 이러이러한 그 교육을 시킨 후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신청을 아직 사업은 확정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아직 안 받으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네. 청주시에 이제 네.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네, 활성화 네.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제 사창동과 우암동이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사업 계획을 보니까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런 거에 강화 사업이 되나라는 거를 제가 좀 의문을 가진 거고요. 어떻게 했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양 강화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 인원수를 보면 220인분인 거예요. 220은 날짜인 거지요. 221인 거지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 예. 네, 근데 명하고 똑같아 곱하기 1은 뭐예요? 인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예, 똑같은 예.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총 표기를 하신 거지 왜? 하여튼 연간 투입되는 인원이 교육받는 인원이 220명? 220명이다. 220명에서 10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예. 똑같은 거죠? 220도 명인 거지요? 예. 아, 예. 아니 그래서 220이 도대체 날짜인가 명인지를 모르는데 또 곱하기 1을 해놔가지고 시간도 2시간 다 돼 있는데 기재가 좀 잘못되셨구나. 아, 예. 그래서 이 영양관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주 목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완료된 거 아닌가요? 혹시 또 다른 부지인가요? 예, 우암동이 지금 바운다리가 커가지고서 네네. 작년에 그 완료된 지역은 아니고 또 다른 지역? 예, 작년에 한 곳은 이제 청구청 바로 앞에고 네, 지금 여기 우암동은 이제 청주중학교에서부터 흥덕대교 쪽에서 북부시장 이쪽 이제 우암동. 흥덕대교? 예, 그 전. 와, 거기는 저기예요? 거기도 우암동. 청구예요? 흥덕구가 아니라? 우암동. 네, 우암동. 예. 아니 흥덕대교로 가시니까. 건너가기 전. 건너가기 가기 전까지. 전. 예. 그래서 이게 지역이 그래서 이 선정지가 돼서 완료를 했는데 또 우암동 이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또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우암동 쪽은? 현재 저희들이 네. 이제 주민 역량 강화를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예. 이 선정지가 또 하면 다른 선정지로 우암동 쪽은 계속 그렇습니다.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네, 추가로 질의하시죠. 네, 김현기 의원님. 네. 우리 그 399쪽 하천방재과장이 나왔어요. 그 밑에 하단에 속하 2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하천과관입니다. 네, 속하 2 배수문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작년에 강내 지역의 침수로 인한 강내 시내 지역, 강내 면사무소 인근 시내 지역과 수석소하천 주변 농경지 침수 그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풍수의 생활권으로 옛날에는 자연재해 저감 사업으로 했던 거를 모든 부처에 있는 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청주시에서는 우선 선투자로 석하2 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개선복구 사업으로 수석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류부 3km에 대해서 160억 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풍수의 생활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 유역의 수석소하천의 영향권에 있는 부분들에 유수지도 설치를 하고 그거에 따른 펌프도 설치하고 강내 지역의 우수 배제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한 우수 개량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올해 지금 뭐 몇 월에 끝나는 거 지금 돼 있습니까? 일단 석하2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는 펌프 공사는 6월 말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수석소하천 3km 정비지는 160억 공사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올 11월 정도에 보상과 공사 착공을 같이 병행해서
내후년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종합 정비 사업은 지금 설계비는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 사업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그게 올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게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기재부 확정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내후년 해서 26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6월 말 펌프 작년에 수해본 그 시설은 6월 말이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까? 일단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지금 펌프는 수중 모터로 5월 말까지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5월 말 정도이면 아마 시험 가동돼서 정비가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게이트 펌프는 6월 말까지 지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펌프는 선 제작을 해서 지금 한 40% 정도 제작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공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펌프를 설치하는 그 배수문 앞에 그 펌프장 설치하는 부분들을 6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시설이 다 이렇게 준공이 돼서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재촉을 좀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오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전에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시는 건이라서 우기 대비해서 좀 요새 비가 예상보다도 많이 내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과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부탁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수해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 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조 의원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사업소 1억 6,38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청 3,200만 원, 직속기관 3,780만 원, 사업소 6억 9,55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6억 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본청 2천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 계획 중 21억 6,684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1억 6,68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상조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상조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